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좀 새로운 글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 그동안 토픽 시험 문제를 가지고 읽고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 오늘은 진짜 한국 사람들이 읽는 글을 읽으면서 내용을 보려고 해요. 그렇다고 갑자기 이렇게 어려운 책을 다 확인하자는 건 아니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책 뒤에 보면 책을 소개하는 짧은 글이 있어요. 보통 추천사가 들어가기도 하고 작가나 편집자의 말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 책은 작가가 직접 쓴 글이, 작가가 직접 이 책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이 있어요. 그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 제목은 유럽 도시 기행이고요. 쓴 사람은 유시민 작가님입니다. 그럼 뒤에 있는 글 한번 같이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도 같이 따라 읽어도 좋고 그냥 잘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런 방식으로 낯선 유럽의 도시를 여행했다. 낯선 도시를 여행하는 데는 저마다의 이유가 있다. 나는 도시가 품고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새로운 것을 배운다. 나 자신과 인간과 우리의 삶에 대해 여러 감정을 맛본다. 그게 좋아서 여행을 한다. 그러려면 그 도시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한다. 건축물과 박물관, 미술관, 길과 공원, 도시의 모든 것은 텍스트일 뿐이다. 모든 텍스트가 그러하듯 도시의 텍스트도 해석을 요구하는데, 그 요구에 응답하려면 콘텍스트를 파악해야 한다. 콘텍스트는 텍스트를 해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말한다. 도시의 건축물과 공간은 그것을 만든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욕망, 그들이 처해 있었던 환경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누가, 언제, 왜, 어떤 제약 조건 아래서 어떤 방법으로 만들었는지 살피지 않는 사람에게 도시는 그저 자신을 보여줄 뿐 친절하게 말을 걸어주지는 않는다.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먼저 이 작가라는 사람, 나는 이런 방식은 방법이나 스타일, 이런 형태로 어떤 방식으로 나만의 방법으로 도시를 여행해 왔어요. 그런데 그런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저에게 익숙하지 않아요, 낯설어요. 낯설다, 익숙하지 않다라는 뜻이지요. 그 다음에 다시 볼게요. 낯선 도시를 여행하는 데에는 여기 그것에는 저마다의 이유가 있다. 이 마다 언제 들어봤어요? 여러분 날마다 할 때 앞에 있는 명사 모두 다 하나하나 다를 포함할 때 마다를 썼지요. 날마다, 해마다, 책마다, 학교마다, 그리고 여기는 저마다. 이 저는 자기 자신. 그래서 개인, 모든 개인이 각각 다 이유가 있다. 낯선 도시를 여행하는데.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작가는 도시가 품고 있는 이야기. 품고 있어요. 품다는 안고 있다. 그것이 도시가 안에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속에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여행을 할 때 새로운 것을 배워요. 배운다. 그리고 나는 나 자신, 나와 인간은 우리 모두 사람을 말하지요. 인간과 우리의 이 삶은 여러분 발음 조심해야겠지요? 르무 발음이 있어요. 그러면 뒤에 있는 것만 발음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대해 여러 감정을 맛본다. 나는 나 스스로, 그리고 우리 사람이라는 것, 우리의 인생, 삶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있어요. 즐거움, 화가 난다, 기쁘다, 행복하다. 그런 감정을 맛본다. 진짜 입으로 맛본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느낀다. 그리고 그게 좋아서 여행을 한다. 우리 학교에서 배울 때는, 여러분 어학당이나 그런 데서 배울 때는 이게, 저게. 이거 말할 때만 쓴다고 배웠는데 왜 여기 글에 있어요? 이 글은 공식적인 격식 있는 글이 아니에요. 은는다로 쓰기는 했지만 일기처럼 개인적인 글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게, 저게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려면 그 도시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한다. 알아듣다. 알다 하고 듣다가 같이 만나서 이루어진 단어인데요. 먼저 들어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귀로 듣고, 그리고 그것을, 이건 귀인데,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다, 알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말, 무슨 말을 해요? 그 말을 내가 듣고 나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감정을, 여러 가지 감정을 맛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그것이 좋아서 여행을 해요. 그리고 그 도시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이라고 하지요. 건축, 빌딩, 그런 거. 또 박물관, 미술관, 길, 공원, 이렇게 등등등 도시의 모든 것, 그런 것들은 그저 텍스트일 뿐이다. 텍스트가 뭐예요, 여러분? 여기 영어로도 써져 있지만 텍스트, 그저 글, 문자로 읽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텍스트가 그러하듯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이것들도 다 텍스트잖아요. 이런 텍스트, 이런 글들이 모두 다 그래요. 그것처럼 이 도시에 있는 텍스트들도, 도시에 있는 텍스트는 뭐예요? 건축물, 박물관, 미술관, 이런 모든 것. 이런 것들도 해석을 요구해요. 읽고 이게 뭐지? 생각하고 해석해야 돼요. 그것을 요구하는데 그런 요구에 응답하다. 요구에 대답을 하고 그 요구에 맞춰서 해답을 해주려면 콘텍스트를 파악해야 돼요. 근데 지금 콘텍스트는 여러분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기 영어가 있는데 콘텍스트가 뭐예요? 다행히 지금 여기 작은 따옴표가 있지요. 이 작은 따옴표는 뒤에 해석이 보통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작가가 강조하고 싶은 말이에요. 콘텍스트는 이 텍스트라는 것들을 해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말한다. 우리 지난번 토픽 읽기에서 A는 B를 말한다, A는 B를 뜻한다, A는 B를 의미한다 라는 형태를 많이 봤지요. 실제로도 정말 많이 쓰이는 형태지요. 그래서 콘텍스트가 뭐냐? 그것은 이 도시에 있는 모든 것들, 글, 문자 포함해서 이런 길, 미술관, 박물관 이런 걸 해석할 때 그게 뭔지 여러분이 이해하고 생각할 때 필요한 모든 정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도시의 건축물과 같은 공간은 스페이스, 장소, 그곳에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 공간은 그것을 만든 사람의 생각, 감정, 욕망, 그리고 어떤 정보를 담고 있대요. 이 건축물들 대표적으로 여러분 생각해보면 서울에 있는 건축물, 뭐 경복궁, 광화문, 뭐 남산타워, 서울타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 공간, 그 장소, 그 자리를 만든 사람들의 생각하고 감정,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지었는지, 그리고 욕망, 바라는 것, 무엇을 원했는지, 그리고 또 그들이 처해 있었던, 이 그들은 만든 사람을 말하겠지요. 그 사람들이 처해 있다. 처하다는 어떤 환경이나 장소에 놓여 있어요. 어떤 환경 또는 장소, 어떤 상황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다가 나왔어요. 먼저 처했어요. 그리고 그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그런 상태예요. 그때 그 환경, 그 상황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어요. 뭐가? 건축물하고 그것이 있는 그 장소, 그 공간은 만든 사람들에 대한 모든 것. 어떤 생각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무엇을 원했는지, 또 그때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놓여 있었는지, 그것에 대한 정보가 모두 들어가 있어요. 누가, 언제, 왜, 또는 어떤 제약 조건 아래에서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만들었는지, 그것을 살펴보지 않는 사람, 살펴보다는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게 뭔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 살펴보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는 사람에게는 친절하게 말을 걸어주지 않는다. 여러분, 건물이 말을 걸어주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글이니까 여러분 조금 상상해야 돼요. 실제로 스피크, 말한다는 뜻이 아니라 건축물 그 자체는 여러분에게 주는 것. 무슨 정보를 줘요? 그냥 한번 휙 보고 가는 사람들, 살펴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정보도, 어떤 것도 주지 않아요. 알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건축물이나 공간을 볼 때
누가 만들었지? 언제 만들었지? 이거 왜 지었지? 어떤 제약, 어떤 조건 아래, 어떤 리미트, 컨디션, 그것의 아래에서 또는 그 상태에서 그 조건 아래에서는 그 조건 안에서 그 조건 아래에서 어떤 방법으로 그 건축을 만들었는지 그것을 잘 살펴보세요. 그러면 그 건축물이 여러분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냥 그 도시 그 자체가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건축물이 있어요. 여기 남산타워 있어요. 그것을 보여주기만 할 뿐 여러분에게 그 어떤 것도 알려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가는 이 글을 쓴 이유, 이 책을 쓴 이유가 나는 여행을 좋아해요. 여행을 좋아해. 그 여행할 때는 삶에 대해서 감정도 맛보고 나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인간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그냥 그것을 살펴보지 않고 그 도시를 그냥 보기만 하면 도시도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그 도시에 여행을 갔으면 거기에 있는 건축물 또는 여기에 있는 뭐 박물관, 미술관, 길, 공원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누가 만들었는지, 언제 만들었는지, 이걸 왜 지었는지, 그것을 만들 때 어떤 제약이 있었는지, 어떤 조건을 가진 상태에서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살펴보세요. 그러면 도시가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다 알려줄 거예요. 라는 취지로 이 글을 썼고, 실제로 이 책을 여러분 혹시 볼 기회가 있어서 보게 되면 이 유시민이라는 선생님, 작가 선생님이 유럽에 있는 각각의 도시들을 여행하면서 당신이 살펴본 것들, 잘 살펴본 것, 그리고 거기서 느낀 것들을 아주 자세하고 좋은 글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글을 읽어봤는데 이 글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이 작가가, 이 사람이 왜 이 책을 썼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 방식, 그 도시를 해석하는 방식, 이렇게 여행을 했고 그렇게 여행을 하면 우리 인간 삶에 대해서 감정을 볼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느끼려면 이 도시가 여러분에게 말을 걸 텐데 그 말이 뭔지 해석해야 돼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누가 만들었는지, 언제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 어떤 조건이 있었는지, 어떤 제약이 있었는지, 그 속에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것을 잘 생각해보고 살펴보면 도시가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알려줄 거예요. 우리 도시는 이렇게 만들었어. 여기에서 너는 이걸 느낄 수 있어. 그래서 이런 소개하는 글을 읽고 책을 읽으면 책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한국어 책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서점에 가서 한국어 책 뒤에 있는 거 한번 보고 앞에 무슨 글이 써져 있는지 한번 보고 이건 이런 내용이구나 살짝 파악해보고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골라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